안녕하세요. 카우보이 문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국내 드라마 최초로 전세계 넷플릭스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는데 일본 반응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기훈역 이정재, 상우역 박혜수, 일남역 오용수, 준호역, 위아준, 새벽역 정호연, 덕수역 허성태, 알리역 안우팜 트리파티, 미녀역 김주령 등 연기가 뭔지를 보여준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명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벼랑 끝에서 자살 또는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 그러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스토리입니다. 처음 오징어 게임 제목을 봤을 때는 혹시 내가 아는 옛날에 친구들이랑 했던 그 오징어 게임인가 했었는데 마지막 게임은 진짜로 그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 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은 어렸을 적 동네 골목에서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았었는데 그 순간 술래가 되지 않기 위해 달고나 모양을 실수하지 않고 더 큰 달고나를 받기 위해 하나라도 이쁘고 멋있는 구슬을 가지기 위해 학교 숙제도 미루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며 열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넷플릭스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83개 국가 중 오징어 게임이 1위에 오른 나라는 93개국이며 27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드라마와 예능 등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는 전세계 톱10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4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중이며 미국 넷플릭스 순위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도 뜨거운 반응과 함께 배우들의 연기력, 한국 제작사는 세계를 겨냥하여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일본은 국내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드라마를 만든다고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반대로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카이지 등 많은 작품 등을 따라하지 말라는 혐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나오는 글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의견임을 밝히며 카우보이 문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 일본도 이 정도 드라마 만들어줘. 한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정말 잘 돼 있고 본 후에 일본 TV 드라마를 보면 허술하게 느껴진다. 예고밖에 안 봤는데 카이지랑 일본 영화 중에 이런 계열의 작품들이 많더라. 정말 뭐든지 따라하지 마. 웃겼다. 단순히 배우진의 연기력이 대단해. 일본이 재롱잔치로 보인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정말로 세계관과 등장인물의 매력을 느껴 꽤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인 배우는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모두 대단한 연기력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주요 멤버인 할아버지와 외국인 배우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어떤 배우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드라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5화까지 봤는데 앞으로 전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선전의 능력은 한국의 뛰어난 점. 반대로 일본은 서투른 레벨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서툰 분야. 카이즈라고 생각했어. 게임 내용도 비슷. 그래도 확실히 유사성을 말해주니까 뭐 어때? 그건 그렇고 왜 뭐든지 세계에 인기가 없잖아? 일본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는 것 뿐일까 모르겠는데. 진짜 웃겼어. 미국에서도 1등이고 한국은 뭐니뭐니 해도 여러 분야에서 대단해.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어느 나라에서나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라마 제작도 충분히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느낍니다. 한일 문화는 이처럼 닮아 역사적으로도 친척인 셈이다. 둘 중 어느 한쪽이든 놀이를 도입하려는 예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곧 문화나 역사의 유사성이 된다는 것은 비약된 표현이다. 양국은 문화도 역사도 전혀 다르다. 다소 비슷하다고 해도 원작자가 일본의 원작자에 리스펙트하게 작품에 활용하고 있다면 그냥 두면 되는데 오래된 것은 마징가 Z와 태권브이의 관계, 지금의 한일 관계와는 분리해야 한다. 정말 불모네요. 예고편을 봤을 때 카이지구나 싶었다. 한국 제작자들은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일본의 카이지의 일본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드라마 전개나 인물상과는 큰 차이다. 세계의 실사졸작, 진격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시장에 내놓는 일본과 세계 시장을 늘 의식하고 바늘멍석으로 필사적으로 작품 향상을 꾀하는 할리우드나 한국의 제작 현장과의 차이일세. 완전 아이디어는 일본 것인데 한국에 간다는 게 안타깝다. 일본 드라마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마케팅이 잘 안 되나 봐. 일본 영화 산업의 글로벌 발신력이 낮은 틈을 한국이 파고들고 있다. 이는 농작물, 식품, 콘텐츠 등 모든 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벤치마킹 등과 편리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엄연한 표절이다. 일본은 지적재산을 충실하게 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 일본은 프로듀싱을 잘 못하니까 세계에 내놓을 만한 콘텐츠는 충분히 있는데 아깝다. 적어도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태어난 얼굴은 하는 사람을 보통 일본인은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친척이라면 역사인식으로 인해 1년 내내 일본을 비판하는 것과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생판 모르는 이유, 귀찮은 이웃에 지나지 않는다. 100여 년 전 영국의 여행가가 쓴 조선 기행에 의하면 일제 통치 전에는 조선 국민은 똥오줌에 범벅되어 동물 같은 생활 수준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기술도 오락도 과자도 무엇이든 일본에서 베끼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좀 아직 민도가 낮은 국민일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행복이 되어 돌아옵니다.